스카이어 서프타임즈 2023년 10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수송기에 일본인 51명 이스라엘 대피해서 협력. 2013년 10월 14일 12시 발 서울 시사 뉴스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팔레스타인 이슬람 조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투를 받아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군수송기를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인 51명도 포함됐다. 수송기는 이미 이스라엘을 출발하고 14일 밤에도 한국에 도착할 전망이다. 대피한 한국인은 장기 체류나 여행자 163명, 싱가포르인도 탑승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해외의 위기 상황에서 협력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인도적 관점에서 좌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간에 이런 보기 좋은 이런 뉴스네요. 국내에서 군 수송기가 출발하는 과정을 한국 국방부가 제공했다고 시사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일협력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해서는 동맹관계로 이렇게 한미일 동맹관계가 협력이 돼야 되는 시기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 국방장관 우린 세계 최강 두 가지 일 동시에 가능. 김태용 기자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로 달려간 오스틴 안보 지원 거듭 강조. 우크라와 함께하며 이스라엘과도 함께할 것. 하마스 향해선 피해 굶주리고 광적 맹비난. 뭐 이렇게 해서 이 보도를 했는데 좋아요. 미국은 능력이 있으니까 두 가지 일 왼손 오른손 지금 왼손 오른손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은 저 먼 서쪽에서 두 군데에서 말하자면은 그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도모한다면 세 가지 일 동시에 가능합니까? 아,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대만 도모 시에 일본 쪽에서는 대만 유사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만 유사라는 표현들을 요즘 많이들 이 뉴스에서 그 표현이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키나와까지 동시에 도모하지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 봅니다만은 미국이 충분히 또그 일본과 한국은 어느 정도 군사력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차 세계 대전이죠. 그런 3차 대전이 두려움으로 좀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번역 문은 대신 그냥 영어 원문을 그 제목으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알론 버스타임과 생매닐 AP 통신 기자가 개인적인 개인들의 그 경험들을 취재한 건데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태생의 독일인 실버 베르크 씨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조국을 주는 평화를 희망하면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였다고 말했다. 다 가요. 다 같이 살자. 그들에게 땅을 주자.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는 공격 후 자신과 두 친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테라비브 해안가 아파트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과 화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와 공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자, 공존하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전문가, 국제 정치학 전문가는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약간 코 감기가 아직 안 나갔네요.
저기 서안지구 쪽으로 다그 이주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바로 소개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 발생한 얘기들 그렇게 있다가 뭐 정말 그 자기는 살아서 나는 그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표현한 기사였습니다. 동심 파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요약편 어젯밤에 그 방송된 내용인데요. 어, 이 김정민 씨라고 그 몽골 박사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또 상당히 국제 정치학적으로 식견이 높은 사람이고 어떤 그 이 사안을 그 어떤 그 세계사적 관점에서 잘 그 이 정리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협정이 추진됐었는데 그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밀월 관계 이런 것도 그 인용 보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에서 18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모하마드 빌 살만 왕세자 책봉할 때 그 리야드에 착륙했다는 보도를 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빈살만 왕세자가 왕세자 책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밀월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 또 공적 이란을 막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과의 동심을 택하나 뭐 이런 그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모아서 의견을 쭉 그 개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외교관계 복원이요 정상회담 추진을 한다고 올해 초 3월 20일 날 이정석 기자가 이게 어디 뉴스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중간에 왕이 외교부장이 뭐 이렇게 두 군데를 중지해가지고 요래 되면 이제 미국에서 안 되니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중재를 박차를 또 시작해가지고 중동선 미중 외교전이 가열이 됐다. 아랍맹주 사우디와 방위조약 맺나 한미 미일 동맹 모델 논의를 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표현해 본 거예요. 미국, 한인, 한국, 일본 동맹 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동맹 요런 체제로 좀 가자. 이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인도태평양 안보벨트와 아울러서 경제벨트도 그 형성을 하려던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이 이런 행보를 했던 게 성공했냐 그러면 뭐 성공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미국, 그 이스라엘, 사우디 이렇게 그 삼국 그 이 방위 체제 내지 협력 체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현재 많이 걸려 있다. 서로 요구하는 게 틀려 가지고 그러나 뭐 1년 정도 협상을 해 가지고 그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이제 변수가 발생이 된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해라. 요게 이스라엘인들한테는 아주 그 지금 힘든 건데 그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가자 지구에 나눠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을 서안 지구로 다 이주시키고 어, 이쪽 이 서안 지구만 경계를 하면 되니까 가자 지구 사람들을 일로 옮기자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네요. 뭐 또 전문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현재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피하 식별의 시기다 해가지고 지금 뭐 이 좌파 애들이 그 민노총 이런 애들이
팔레스타인 뭐 옹호하는 무슨 뉴스를 내고 지들 그 이 게시판에 이러고 있는 거 뭔지 뭐 똥 오줌 못 가리는 애새끼들이다. 이 애새끼란 건 이제 제 표현이고요. 이런 여기 진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매너가 없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그렇다 매너가 없는 거죠. 매너가 없는 놈들한테는 저는 우리나라 개새끼 정도는 욕이 아니라고 봅니다. 허구한 날 써먹는 거니까 미국 애들 퍽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어, 그런데 중국이 경제 침체를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나 버티지 못하면은 아주 그 몰리는 상황이면은 항상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달려든다고 전쟁 발발 가능성 이런 게 항상 있습니다. 러시아도 궁지에 몰려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로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만 유사라고 그러죠. 오키나와 침공 포함할 수도 있다. 또는 한국 전쟁도 발발할 수 있다.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작전으로 중국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북한을 꼬드겨 가지고 그 남한을 다시 침공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6.25 그 한국 전쟁 발발도 사실 소련의 방문 후에 그게 일어난 거지 중공 방문 후에 한 건 아니거든요. 북한이 의외로 제가 알기로는 아, 친중적인 공산당원이 있지만은 그뭐 공산국가로서는 같이 친하게 지내고는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있고 어, 중국의 꼬북노릇은 안 한다는 게 이 자존심은 또 배짱은 있는 그런 북한 애들이니까 그런 거는 뭐 나름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그 어렴풋이 생각은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유전을 발견해 가지고 돈을 요즘에 잘 벌고 있다고 그러죠. 이 지중해 유전이 돼 가지고 이제 뭐 여기 그 레바논하고 이제 그 영역 요런 것도 되는데 이 가자 지구를 쫙 앞으로 그 똑같이 연결을 하면 아직 국가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표시도 이스라엘 표시로 돼 있는데 가자 지구라고 그러는 거죠. 어, 서한 지구는 정착촌이 일부 있다고는 얘기는 하죠. 이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에도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요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게 유전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다. 요런 느낌 같은 느낌. 요런 게 좀 생각이 들어오네요. 그래가지고 그 가자지구 북쪽을 더 계속해서 그 치고 있는데 여기서 물러나서 남쪽으로 또 백만이 대피하라든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어디까지 몰릴 거냐 이게 차라리 가자진구로 옮기자 이주시키자 이런 거고 저는 생뚱맞게 이스라엘 이렇게 안 된다면 어차피 여기를 다 아랍 세력으로 넘겨주고 근데 여기 그 레반트 지역이란 것은 옛날에 그리스인들도 섞여 살고 이 무역 요충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 종교도 섞여서 살던 데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그 이슬람이 에, 이 관용의 정신이 없어가지고는 또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레바논도 그렇고 시리아 일부도 그렇고 상당히 이 동서양의 무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작용했던 거기 때문에 또 경제가 많이 발전했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유전까지 나오니까
레바논도 배가 아프고 그런 거겠죠. 레바논 앞바다에도 뭐 있을지 모르는데 지들은 뭐 석유 개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자지구 바로 앞바다에 유전지구가 있다. 그래서 가자지구 북쪽을 계속 쳐가지고 좀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스라엘이 이 석유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엉뚱한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당했다? 글쎄올시다. 그래가지고 보복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이미 다이먼 경고. 지금은 수십 년간 세계가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니콜 굿킨드 CNN 보도 내용인데요. 현재 뭐 세계 정세를 얘기하면서 투자은행들이 조금 수익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고 예금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다이면 CEO가 하는 얘기는 현재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대체로 건강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현금 완충 장치 캐시 버퍼를 통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한 금리도 당분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7%까지 올라갈 각오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버퍼에 대해서는 기업의 캐시 버퍼에 대해서는 샘플을 하나 대상이라는 회사를 분석을 해서 제가 별도로 그 캐시 버퍼에 대해서 스루풋 회계 분석할 때 대상에서 그 소개를 좀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버퍼를 제가 만든 거로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만들 수가 없죠. 미국 애들은 벌써 이런 개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거네요.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하고 용어를 만들어내는 건 그만큼 그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로 또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예비 잠정 실적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삼형제 3분기 부진 김민성 기자가 비즈와치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에코프로가 매출액이 5조 9,860억 원으로서 매출이 68.9%나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9%가 하락했어요. 영업이익률도 5.3% 하락했습니다. 에코 프로그램 매출이 5조 7천억 대인데 67.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6.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 3.7%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좀 규모가 작은 데 모양이에요. 매출액이 1813억 원으로서 40.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60.6%. 여기는 이제 영업 매출액 증가율보다 더 영업이익은 좀 줄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4%. 그래서 이런 뉴스를 내는 보도 기자들이 좀 객관적인 제목을 좀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제목만 이 비즈와치라는 기자의 제목만 가져왔고 제가 세 군데 거를 공식 시스템에서 봐가지고 한 겁니다. 기자는 전기차 수요도나 리튬 가격 급락 탓했는데 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판매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건 아니죠. 매출 가격은 증가했는데 제 생각에는 원재료 가격이 더 올랐다. 아,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이 우선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향하고 비슷하고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하락하는 그런 추세 속에 지금 가고 있고 한국 경제가 디프레이션 전반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데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삼형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삼형제 중 이형제는 부진, 그 다음에
막내가 조금 약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하면은 더 능력이 돋보일 것 같은데 기자들도 조금 더 조사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2019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 니콜라 스미스 텔레그라프 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늘이 토요일인, 토요일이죠? 14일인데, 어, 그, 부산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또 들어왔죠. 그 필리핀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다는데, 북한이 이제 이거를 자기네들을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하면서 그 자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헌법에도 반영을 한 거죠. 그럴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이 부두에 정박하기 위해서 예인선 두 대가 와서 항상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은 조그만 예인선이 그 큰 이 항공모함을 통통통통 해가지고 싹 그 부두에 붙이는 그 실력들을 보면은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구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김정은 부녀가 최소 26기 미저리 화성 12 탄도미사일 사찰하는 그런 사진을 또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북한 러시아의 군사장비 갖춘 컨테이너 1,000개 넘겨 우크라인 스카라 프라브다 한 1,000대 이상의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 장비가 결국은 러시아로 갔다는 게 위성을 통해 가지고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처음에 간 게 푸틴이 온 다음에 간 게 아니고 푸틴이 오기 전에 이미 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 거의 여기 브라디보스토크까지 근처까지 와서 그 김정은이 만날 거꾸로 힘의 관계로 봐서는 김정은이가 거꾸로 그 모스크바까지 가야 되는. 근데 이 친구가 그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먼저 무기를 보내고 내 목숨이 아까우니까 지금 푸틴 형이 오셔. 그래서 여기 동쪽에서 자기는 짧게 이동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그 철길로 가는데도 방탄 차량을 철갑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애니까 목숨은 다 아까운 거죠. 자기가 암살될 수도 있다. 미국의 그 암살 드론으로 이란에 뭐 누구도 죽였죠. 아주 표적 사살을 해버리니까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어쨌든 갔다. 이런 거 확실히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좀 더 신식 무기, 장래들 기술 수준보다 그런 거를 원해서 러시아제가 또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일본 찾는 한국인 7년 만에 600만 명 넘어서나 최정석 기자 조선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1월에서 8월 관광객 432만 명, 매달 54만 명이 하는데 600만 명 넘어서나 7년 만에 이런 뉴스를 했는데요. 2018년에 753만 명까지 한국인이 일본에 갔었다. 우리가 그냥 뭐 한 5천만이라고 그러면은 어, 5천만이죠. 7이 49. 7명 중에 한 명은 일본에 갔다 왔군요. 저도 갔다 왔었고 그렇습니다. 거리 가깝고 물가 낮아 여행 부담이 적어. 요거 인정할 수 있죠. 고물가 논란 제주도는 국내 여행 점유율 하락. 제 평생 제주도는 딱 2번 가봤어요. 어, 뭐 제주 뭐이 흑돼지 삼겹살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뭐 거기 가서 그런 거 먹느니 그냥
시장 뒷골목, 서울 시내 뒷골목에서 먹어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멀리 한번 옮겨봤다는데 의의를 있는 거지. 그런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베이비붐을 일으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 로렌 알메이다 텔레그라프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자녀들을 돌볼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윤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고령사회 및 인구위원회에서 말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의 이 뒤에 부분을 앞으로 제가 옮겨서 미리 편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텔레그라프 로렌 알메이다 기자가 영국 텔레그라프가 영국 것만인데 영국하고 좀 유사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영국도 어떻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애기 있는 데는 좀 내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전세제도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세 미상한 보험금도 1조 1,7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도한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 30대 세입자가 70%를 차지한다. 이런 것도 소개를 했고 그런데 양국이 모두 보육비가 지금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육비 보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영국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얘기로 다시 와서 이게 서론 부분이 왔던 건데 주택담보대출 이율 이 대출 이자율을 1에서 3포인트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3%까지 내려준다면 이거 대단히 싸게 해주는 거죠. 이미 특별담보대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 더 낳으면은 금리를 20 베이스 포인트를 더 내리고 대출 기간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고 자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부산에서는 정부가 하는 것보다도 아예 최소 3번 이상 출산한 여성에게 별도의 현금 보너스를 줍니다. 어, 정부가 최근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애기 나면 1,000만 원 준다. 애기 나면 준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게 부산이 배폭 크게 나가는데요. 어, 그거 어디서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정 수당 만 1세 전까지 70만 원 주는 거 100만 원 주고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만으로 1세면은 자관 그럼 2년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잘 모르겠네. 요거는 뭐 어디죠? 명동인지 아닌지 명동 같지는 않은데 어디 길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부모나 그다음에 뭐 약간 출산율 뭐 이런 거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주담배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감가상각을 좀 하자. 제 얘기는 주택도 재산세도 시세에 맞게끔 재산세를 내게 만들고 그러면 아뜨거라 해서 재산세 내기 힘들면 아뜨거라 해서 싸게라도 내놓을 거고 음, 지금 정부 고시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높은 데를 시세대로 하면은 그거 감당 못할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재산세가 너무 나와가지고 재산세를 빚내가지고 낼 정도까지 될 때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감가상각을 해줘요. 기업은 감가상각을 인정하면서 왜 민간 거는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것도 감가상각해서 재산세를 내려줘야지. 그리고 실제 거래도 감가상각한 건 계속 내려가야죠. 어,
그 상식이 안 통하는 거다 이게요. 그 부동산 투기 시장이라는 게. 그 부동산은 야 부동산이 야 기업하고 같냐? 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세상의 논리가 좀 단순하고 편리해야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 어. 그래요. 한 30년 된 공장을 갖다가 질 때 그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줄 거야? 그렇게 인수할 거야? 예, 가치는 딴 데에서 나오지. 가치는 기업 같으면은 유형자산 공장 건물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항변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중국 경제 대붕괴에 대한 응답인지 시진핑 정부가 국내 소요에 대비한 민병정부직과 인민무장부 설립 러시 현대 비즈니스에서 돌헤이와 평론가가 보도를 했습니다. 단숨에 전개 인민무장부 어디서 많이 북한에서 인민무력부라는 게 또 있었는데 이 무력부는 그 군인이지만은 요거는 인민무장부는 군인이 아니면서 모태똥 시기 때 만들었건데 이것을 지금 부활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에, 그 2차 천안문 사태 때는 에, 그 민병대는 쓸 일이 별로 진압에 뭐기 때문에 군대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그 제압을 했었죠. 어, 무장경찰의 대응 능력을 넘어선 사태를 상정하는가? 상정하길래 이 인민무장부라는 것을 공공조직에서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그 많이들 그 얘기하는데 인민에 의한 인민에 대한 감시, 밀고 숙청 시스템, 풍교 경험을 재건해 이렇게 했는데 이 풍교라는 데가 그 인민 이 무장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비판 뭐 이런 거로 인민재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데가 이제 그 중국의 풍교 지역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숙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 이런 거를 다시 한다. 자, 국내 뉴스에는 이런 거 좀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이런 게 생기면은 좀 위험한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의 약함을 지금 그 경제 붕괴에 대한 대책으로 민심 위반 현상 이런 게 일어난다면은 안 되니까 이런 작업을 시진핑 엉아가 하는 모양입니다. 어, 북한에서 써먹던 걸 거꾸로 배우는 건지 아니면 서로들 배워가는 거죠. 공산주의 애들이 그렇죠, 뭐. 그런 역사를 또 반복을 하고 있네요. G20 재무장관이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가자 위급에 언급하지 않은 에, 그래서 저건 G20의 재무장관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 가셨던 것 같은데 어, 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개시 그다음에 이번에 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 하마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도 못하고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G24제가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또 오늘 이게 국내 뉴스인데 어딘지 인용은 제가 좀 빼뜨렸네요. 도시바가 2015년에 이존 부풀린 분식회계 그다음에 미 원전 자회사 대규모 손질 웨스팅하우스를 도시바가 인수를 했었다는 모양이에요. 원전을 이거 당연히 원전 수주 못하고 그러니까 심각한 경영량 위기에서 74년 만에 상장 역사를 끝내는 것이다.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된 조직문화, 시장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폐쇄적 경영으로 시장에서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에 매각을 했었군요. 그러면은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움직이는 쪽은 뭐 개인이라기보다도 어떤 펀드들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아니 미국 원전 공급업체는 12월 상장 폐지 예정으로 이렇게 뭐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에 골프장 만들겠다고 이렇게 허리를 동강 내 가지고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요. 왼쪽을 보면은 저도 지리산 딱 한 번 노고단까지 올라가 봤었는데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 가지고 잘못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조난을 당할 뻔하다가 악착같이 그래도 그래서 왜 지리산이냐고 내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올라가는데 지리하고 내려올 때도 정말 지리하다. 왜 그렇게 끝없이 올라가는지 지리산이 그래서 지리산 아니냐.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리산이 그 경상도와 호남을 가르는 그런 거죠. 중요한 그 국토의 중간에 그 산맥이 이어지면서 지리산 아주 참 풍광이 좋은 우리나라의 명산이죠. 그 밑에 이제 구례 뭐 이런데 참 조용하고 좋은 동네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가 섬진강 이런 데까지 이제 구경을 하면은 뭐 힐링되는 그런 맛을 느꼈던 대로 한번 기억이 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